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여한의사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대한여한의사회 정보통신이사 정겨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원장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저희 김민희 원장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멀리 부산에서 온 봄빛 한의원 원장 김민희라고 합니다. 원장님, 제가 굉장히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저희 대한여한의사회 부산 지부 회장을 맡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축하드려요. 너무 이르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은 지난달에 다녀오셨던 학회에 대한 이야기로 모셔봤는데요. 지난달에 이태리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작년에 다녀온 곳이 그 국제침술연합회인 이크마트인데요. 그 이크마트는 동양의학에 관심 있는 유럽 의사 중심의 세계적인 학회이고요. 작년 2022년이 제35회였을 만큼 역사가 깊은 학회입니다. 시작은 유럽이었지만 지금은 미국, 멕시코, 브라질을 비롯해서 여러 아시아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되었고 2023년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2024년은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2022년 이태리를 다녀오신 건데요. 네. 이번에 학술대회 때는 몇 개국, 어떤 나라들,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궁금해요. 이번 학술대회는 30여 개국 200여 명의 의사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유럽이 중심인 만큼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 의사들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세계 각지의 여러 나라의 의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원장님은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어요? 사실 저도 이크마트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추나를 배우고 있는 대한통증진단학회 회장이신 조성영 원장님이 의사셨다가 한의사가 된 케이스신데 20여 년 전 의사셨던 시절부터 이크마트에 여러 차례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작년에 저에게 같이 가서 발표를 해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제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 같아요. 예, 실은 제가 이제 애 둘에 한의원을 하고 있어서 예, 10일간 자리를 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학회장님의 강한 권유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정말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학회의 주된 내용이 궁금한데요. 그 발표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 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발표는 워크샵, 구술 발표, 포스터 발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총 6개의 워크샵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국은 대한통증진단학회 회장 조성영 원장님이 천장관절장애의 기능적 분류와 임상적 접근법을 소개하셨고 구술 발표로는 경희대 한의대 친곡과 교수님이신 대한한의학회 남동우 국제교류이사님이 사암침, 태극침법 등 한국 고유의 침법과 함께 한국 한의학의 의료 실태를 경희대 한의대 친곡과 교수님이신 대한한의학회 홍보이사 이승훈 이사님은 한국의 임상연구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한의학연구원 이명수 책임연구원, 경희대 한방병원 친곡과 김성아 선생, 자생의료재단 이예슬 연구원장의 구술 발표가 있었고 저의 발표를 비롯한 20여 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네요. 네. 이것 중에 혹시 외국 의사들이 특별히 흥미있어하고 관심을 보였던 내용들이 있나요? 네. 그 외국 의사들은 현 양박적 의료의 한계를 보완 또는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으로 침술, 뜸 등의 동양의학의 치료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동양의학을 체계적인 의학으로서의 관심보다는 미지의 것에 대한 신비감이나 호기심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 좀 인상 깊게 봐줬던 것이 암 치료법으로 십선사혈을 동영상으로 보여줬
이루어졌는데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너무 진지한 모습을 보여서 도리어 제가 십선사혈을 왜 저렇게 진지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처음 예. 보는 치료법에 호기심을 많이 느끼는 그런 네. 분들이 많군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네네. 있었습니다. 그 동양의학계에 관심 있는 건 맞지만 저희와 같이 음양오행이나 체질에 관련된 것은 주요 분야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뉴럴 테라피나 분절증법 같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접목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뉴럴 테라피 같은 경우는 그 병증에 맞게 리도카인의 그 학파의 이론에 맞는 부분에 침수를 쓰거나, 분절침법의 경우 피부 분절, 근분절, 골분절 등의 침수를 쓰는 경우, 폐에 관련된 병증은 폐경약을 쓴다. 이런 정도의 범위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이나 체질에 대한 그 외국 강사의 강의는 제가 특별히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요. 감기 같은 경우는 폐경에 태연을 쓴다는 정도의 동양의학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 유럽에서 써진 논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만큼 침술이나 한약재 이런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한약이나 뭐 한약재, 한약 처방 이런 관련된 내용도 있었나요? 이 학회 이름이 침술연합회인 만큼 주 발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침술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이탈리아 의사의 자궁 질환이나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한약 치료, 독일 의사의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한약 치료에 대한 강의도 있어서 한약 치료에도 관심이 있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그 오스테오파시, 우리나라로 치면 튜나에 해당되는 건데요. 워크샵 중에서 워크샵이 총 6개였는데 그 중에 2개가 오스테오파시에 관련돼 있는 거였는데, 이 학회가 침술을 넘어서서 이제 한약 치료나 수기 치료, 오스테오파시 등에까지 영역을 확대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유럽 국가들에게는 서양 의학이 이제 주된 무기인데 그거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대체의학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쪽으로 점점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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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그 네. 동양의학 관련된 세계적인 학회 구성원들이 의료인들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와 자주 마주친 독일 의사가 있었는데요. 제일 처음 한 질문이 당신이 의사입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이 사람이 나는 동양의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의사이다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하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독일에서 침술원과 침술 학원을 운영하는 의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희 학회장님의 워크샵 이후에 어느 한 여의사는 그 한국의 클리닉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부들을 치료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워크샵 내용 중에 튜나에 관련된 부분이 인부들을 치료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국에 한번 방문을 올해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턱관절 장애의 자아거 약침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태반을 치료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태반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럽은 그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태반을 의료용으로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의아해하지 않았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나라별로 이런 것들도 많이 다양하고 차이도 있으니까 네. 이런 학회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학술대회에 혹시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원 자격이 따로 있나요? 이 학회는 의사라면 특별한 자격 없이 참여가 가능하지만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한한의학회가 정식 회원학회로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한의학회를 통하면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대한한의학회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작년 그 이크마트를 갔을 때 저희 한국 한의사들은 워크숍을 비롯해서 구술 발표, 포스터 발표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학술대회 기간 중 외국 의사들이 한국 한의학, 한국 한의사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회의 시작은 유럽이었지만 동양의학에 많은 관심이 있는 학회인 만큼 한국이 질적인 면에서 학회의 중심이 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한국에서 이크마트가 개최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원장님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의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김민희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내년 2024년에는 한국 제주도에서 이크마트가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한국 한의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는 대한여한의사회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